오늘 뉴스룸은 이태원 참사 당일의 CCTV 영상으로 시작합니다. 저희가 7시간 분량의 골목 안 CCTV 영상 2개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최소 11명의 시민들이 압사 우려를 알리기 위해 112를 눌렀던 바로 그 시간대입니다. 경찰이 공개한 문건에는 강력 해산 조치를 했다는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현장의 모습도 과연 그런지 영상을 돌려보고 또 돌려봤습니다. 그 시각, 거리는 여전히 인파로 가득 차 있었고 강력 대응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 소식 김한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이 이태원 참사 당일 112 신고 내역과 처리 결과를 정리해 배포한 문건입니다. 저녁 6시 34분 압사 관련 첫 신고에 대해 밤 8시 11분 강력 해산 조치를 취해 종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날 이태원 일대 압사 관련 11건의 신고 내역 중 해산이라는 표현이 유일하게 담겼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해당 골목의 출구와 입구를 비추는 7시간 분량의 CCTV를 확보해 해당 시간 전후를 살펴봤습니다. 이태원역 1번 출구에서 올라오는 사람들과 해밀턴 호텔 뒤쪽에서 내려가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뒤엉켜 있습니다. 화면을 앞으로 돌려봤습니다. 경찰관이 보이지 않지만 골목 내 사람 수가 잠시 줄어듭니다. 하지만 3분 내에 다시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경찰에 어떤 강력 해산 조치를 취한 것인지 물었습니다. 해산하라고 소리를 쳤다면서 애초부터 인원 통제가 안 됐기에 한계가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이태원 파출소는 추가 경찰 병력을 요청했었다지만 서울청과 용산서에 지원이 없었습니다. 경찰 특수본도 이날 112 신고에 경찰이 제대로 대응했는지 강제 해산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참사 당일의 신고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신고 당시의 상황과 이후 종결 처리 여부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은 공포의 구간이었죠. 그래서 내가 우리 딸 놓치고 내가 위험해 느꼈으니까는요. 신고를 저는 한 거고. JTBC 김한수입니다. 그날 그 골목에서 압사가 우려된다는 신고는 4건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두 번째 신고부터 최우선 출동 코드인 코드 1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CCTV 영상을 보니 골목 안은 7시간 내내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김필중 기자가 경찰의 조치와 실제 영상을 시간대별로 분석했습니다. 경찰이 압사 관련 첫 112 신고를 강력 해산 조치로 종결시켰다는 시각 오후 8시 11분. 그로부터 20분가량 지나 두 번째 112 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해당 골목의 CCTV를 살펴봤습니다. 사람이 가득 차 있어 한 걸음 내딛는데 1분가량 걸립니다. 길이 좁아 일행을 업고 내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경찰은 최우선 출동을 해야 하는 코드 1을 부여했습니다. 그런데도 주변에 경찰이 배치됐다는 것만 알리고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경찰이 종결 처분한 시각인 저녁 8시 55분의 CCTV를 보면 골목 안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같은 시각 심지어 사고 골목 바로 인근에서 아수라장이 됐다는 신고가 추가로 들어오기도 합니다. 이후 1시간 동안 사람들은 더 몰립니다. 사람들이 뒤엉켜 휴대전화를 꺼내는 것조차 힘들어 보입니다. 이곳에 있었던 사람은 가능하면 빨리 나와달라며 경찰에 3번째 신고를 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최우선 출동 코드 1이 부여됐지만 골목 안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비명이 들리는 신고가 밤 10시 11분에 접수됐습니다. 이때도 경찰 도움 필요 없음을 확인했다며 상담을 종결했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10분쯤 뒤인 밤 10시 20분경 CCTV에는 골목을 향해 걸어 올라가는 경찰관의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미 참사가 발생한 뒤였습니다. JTBC 김필준입니다. 네, 참사 당일 골목길 영상과 나란히 비교해볼 영상은 또 있습니다. 정확히 같은 골목에서 참사 2주 전 대규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때 영상입니다. 아주 잠깐만 비교해봐도 경찰과 지자체의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2주 전에 이태원에서 열린 행사는 어떤 행사였죠? 지구촌 축제라는 이름으로 이태원 상인연합회에서 구청 후원을 받아 열었던 행사입니다.
용산구청은 토요일 이틀간 100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네, 김 기자는 헬로윈 축제 때도 현장에서 취재를 했고 2주 전 행사 때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비슷한 광경이었습니까? 예, 당시 취재진이 찍은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골목마다 사람들로 붐비지만 앞서 보셨던 헬로윈 때보다 훨씬 더 여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바로 이 장면이네요. 예, 저희가 참사 당시 골목 안을 비추는 CCTV와 2주 전 같은 장소를 나란히 비교해봤습니다. 발 디딜 곳 없을 정도로 꽉 찼던 헬로윈 때와는 달리 지구촌 축제 당시에는 골목길에 간이 의자가 깔려 있고 또 이곳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여유 공간이 많았습니다. 네, 자 2주 전에 찍힌 이 영상 보면 당시 주최 측이 밝힌 인파가 이틀에 100만 명이 방문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상당히 통행이 자유롭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예, 바로 차도를 통제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녹사평역부터 이태원역 주변까지 4차선 도로가 모두 차 없는 거리로 운영됐고 네.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는 부스도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자, 그러면 참사 불과 2주 전에 치렀던 행사에서 했던 걸 헬로윈 때도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무척이나 남는데 그런 논의가 헬로윈 때는 아예 안 됐던 겁니까? 예, 사실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는 참사 사흘 전인 10월 26일 헬로윈 관련 위험 분석이라는 문건이 작성됐습니다. 네. 하지만 보행자가 도로에 들어서지 않도록 안전띠를 설치하고 용산구청과 협조를 할 필요가 있다는 수준의 대책만 남겼는데 이마저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틀날인 27일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 용산소방서의 민간합동대책회의도 열렸지만 역시 인파 관련 대책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헬로윈 당일 이태원은 사실상 평소와 다름없이 방치된 수준이었습니다. 경찰 특수부는 오늘 경찰, 소방, 구청 압수수색을 통해 사전 대비책이 미비했던 이유에 대해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니까 사후에는 물론이고 사전에도 대응이 얼마나 부실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한수 기자 잘 들었습니다.